이준석 후보, 이 장학금 관련해서 논란인데 뭐가 진짜인가요? 노무현 장학금, 노정부 장학금 어떤 거예요? 네, 이준석 후보가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장학금 받은 일화를 언급하면서 사실인지 아닌지 논란이 일었는데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노무현 재단의 노무현 장학금이 아니라 노무현 정부 당시 국가 장학금을 받은 거였습니다. 네. 이준석 후보 발언부터 들어보시죠. 네. 친노에 계신 분들이 솔직히 말하면 저를 깔 때 많이 쓰는 아이템이에요. 넌 노무현 장학금 받아가지고 노무현 대통령이랑 정치 노선을 다르게 걷냐라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국비장학생이에요. 국가장학금 받는 분들은 전부 다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위해서 일해야 되는 거니까 노무현 대통령께서 저한테 직접 장학 증서를 주시면서 저에게 하셨던 말씀이 기억납니다. 결국은 열심히 공부해서 언젠가 나라를 위해서 큰 일을 하고 이바지해야 된다는. 이준석 후보는 유독 노무현 정신 계승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네. 과거에는 노무현과 정치 노선 다른 게 어떠냐는 취지로 장학금 얘기를 했다면 지금은 태도가 돌변한 겁니다. 원조 친노인 천호선 전 청와대 대변인은 노 전 대통령이 100여 명 장학생들에게 한 말을 개인에게 특별히 덕담한 것처럼 거짓말한다며 여전히 불쾌감을 드러냈고요. 이 후보는 노 전 대통령과 자신이 함께 찍힌 사진을 올리면서 다시 맞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라고 부르는 참여정부 때 장학금을 받았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천호선 그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 비서관이 이준석의 거짓말에 구역질이 난다 이렇게 페이스북에 올리셨더라고요. 예, 동의합니다. 천호선 그 전 비서관은 노무현 재단 이사이기도 했는데요. 네. 그 구역질 난다 말고도 더 센 말도 쓰셨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노무현 장학금 받았다고 했다가 안 받았다고 했다 뭐 이런 말장난으로 지금 이걸로 사람들이 문제 제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노무현 대통령께서 본인에게만 단독 메시지로 나라 위해 큰일 하라. 라고 하셨다는 취지로 그렇지. 들리게 얘기를 했잖아요. 들리게. 네.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라 그 당시 본인이 2003년도에 장학금 받을 때 그 자리에 100명이 넘는 수여자가 있었고 그때 대통령께서 사실 그런 덕담도 한 적이 없다. 근데 본인이 마치 이번 선거 공보물에 본인 그 친필로 쓴 편지에 저는 노무현 퀴즈 이길 늘 바랬고 노무현 정신을 물려받아가지고 활동하겠다라고 하고 지금 심지어는 저 추도식에 돌아가신 날에 가가지고는 대통령께서 제게 그렇게 얘기하셨다라고 거짓말했잖아요. 저게 거짓말이죠. 왜냐하면 사람들 들을 때는 마치 본인한테 대통령이 다이렉트로 메시지 준 것처럼 보이잖아요. 유시민 작가님이 말씀하셨지만 참 정치를 못되게 배웠어요. 어떤 상황이든지 그때 자기한테 유리한 쪽으로 뭔가 호도해서 프레임을 만들면 그게 결국 유리하게 작동하더라. 그리고 대중들이 그 진실을 이해하는 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게 되고 그때 되면 내가 얻은 득점은 이미 굳은 자가 돼가지고 그냥 남더라. 그런 식의 계산을 계속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저런 이준석 후보의 저런 말을 우리가 계속 언론이 이렇게 취급해주고 단일화 얘기 나오고 하는 게 처음부터 계속 불편한데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이제 저쪽 진영에서 일종의 군소 후보잖아요. 예. 군소 후보인데 권영국 후보보다 이준석 후보가 지지율이 좀 더 나온다고 지금 하는데 권영국 후보에 대해서는 저만큼의 조명을 반도 안 한단 말이에요 지금. 근데 왜 이준석한테는 저래야 하는가. 이게 이제 기울어진 어떤 지형의 현실 아닌가 싶고 막말로 제가 예를 들어서 열린민주당 대표 시절에 그때 19대 대선이 있었는데 네. 20대 대선이 있었는데 그때 만약에 제가 출마를 했으면 같은 꼴이거든요. 3석짜리 당에 그렇죠. 가가지고 그렇죠. 예. 또 우당이 있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제가 만약에 저러고 돌아다녔다. 저는 아무도 보도를 안 했을 거예요 아마. 뭐 이렇게 흠 잡고 트집 잡는 기사가 있으면 썼겠지. 근데 이런 게 이준석의 능력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좀 지나쳐요. 이거는 언론이 뭔가 수구족벌 언론이 이준석을 통해서 기사회생활 숨통을 만들어 놓고 자기들이 가겠다라는 의지 외에는 이렇게 할 수 없는 일이 저는 벌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뭐 단일화를 한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네. 할 것 같긴 한데 이렇게 뭔가 자꾸 에스컬레이션이 잔뜩 돼야만이 극적인 어떤 효과 글쎄요. 그런 걸 갖다 아마 네. 유도하는 거 아닌가. 그리고 이쪽에 소위 수구 진영이 저기 유권자의 눈길에서 벗어나지 않게 이게 붙잡는 일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네. 단일화가 뭐 큰 일인 것처럼. 근데 사실 제가 아침에도 뉴스공장에서 잠깐 얘기했는데 저희 일가 친척 중에서도 좀 태극기들이 몇몇 있긴 있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 이준석 찍겠다는 거야. 뭐 이건 그냥 개인적인 얘기니까 그냥. 네. 그래서 왜 그랬더니 자기가 보기에 김문수는 절대 못 찍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넌 그래도 그쪽인데 나하고 생각이 다른데 그랬더니 아 형님 그러니까 맨날 정신 좀 차리라고 뭐 그렇게 하는데 그 이유가 김문수를 차마 못 찍는 이유가 김문수를 찍으면 분명히 윤석열하고 김건희가 살아 돌아올 것 같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그쪽의 일반적인 정서인 것 같아요. 그렇죠. 김문수가 미운 게 아니고 싫은 게 아니고 물론 이재명은 싫지만은 김문수를 찍으면은 더 싫은 윤석열, 김건희가 그렇죠. 땅에 안 들어갈 것 같다. 아무리 그래도 윤석열은 아니지. 그렇지. 네. 그래서 이준석을 찍겠다는 거야. 그래서 이준석 단일화 절대 안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저는 그것 때문에 이준석이 단일화 안 할 것 같아요. 홍 선배님하고 저하고 처음으로 견해가 확 벌어지는데 그런 얘기를 이준석이 많이 듣고 있는 것 같고 그거에 꽤 고무된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갤럽 조사가 10%가 나왔잖아요. 그렇죠. 어쨌거나.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하면 이준석 입장에서 내란 세력하고 손잡고 그쪽으로 투항했다라는 얘기를 반드시 들을 수밖에 없는데 여기 아직 본인은 자기 장래가 창창하다고 믿고 있잖아요. 지금 제가 보기엔 상당 부분 이번에 다 소진된 것 같은데 그러면 얻을 수 있는 게 당권 내지는 서울시장 후보로 확실하게 단일 후보가 되는 거 이런 거를 원할 거 아니에요. 근데 저기 국힘에서 지금 그걸 보장해 줄 수 있는 사람이나 세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저런 점을 생각해 보면 이준석이 그냥 완주하는 게 본인의 미래를 위해서도 훨씬 낫지 않을까. 본인 입장에서 계산을 해본다면. 그래서 지금 시간적으로도 상당히 이제 가능성이 옅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그렇죠. 지금 투표용지 인쇄는 이미 들어갔고. 들어갔어요. 이준석이 좀 국민연금 관련돼서 좀 이상한 말들을 많이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팩트 체크를 하기 위해 왔는데요. 혹시 그 영상이 있을까요? 이준석 그 어떤 연금 관련해서 네네 국민연금 관련돼서요. 그거는 이제 시간 관계상 우리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서울님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뭐라고 했냐. 구조는 손도대지 않고 숫자만 바꾼 가짜 개혁으로 사회 초년생에게는 평생 5천만 원 가까운 부담을 떠넘기고 기성세대는 더 가져가는 밀실 협의를 하고 말았습니다. 저는 이미 신연금과 구연금의 분리, 신뢰 회복을 통한 단계적 의료 개혁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신연금과 구연금의 분리. 이준석이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이준석의 말이 참 문제가 많습니다. 문제가 정말 많습니다. 이거는. 우선은 뭐냐면요. 이준석은 지금 국민연금을 이제 그 문을 닫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청년들은 새로운 연금을 새로 가입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우선 국민연금은 지금은 이제 보험료가 납부되면 그 보험료로 이제 그 보험금을 지급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 연금을 문을 닫으라고 하니까 그동안 납부했던 사람들은 국가의 돈으로 이 사람한테 돈을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국가가 지급해야 되는 돈이 자그마치 600조에서 1,700조에 달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들어가는 세금이 세금이 그럼 죄송합니다. 지금 이 연금 문제가 세금을 투입을 안 시키니까 이게 굉장히 골치 아픈 이슈인데 거기다 대고 600조를 투입시키는 600조에서 1,700조요. 3번 화면 좀 띄워주시겠어요? 거기 보면요. 이게 그 정부 보건복지부가 내놓은 자료인데요. 이준석 말대로 하면 지금 1,701조의 돈이 들어간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근데 아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준석이 지금 요양병원 간병비 15조 가지고 이거 어떻게 마련할 거냐고 이재명 후보한테 막 따졌잖아요. 근데 본인은 이 1,700조 들어가는 얘기를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안 했어요. 맞아, 그러네요. TV 토론에서 이재명 후보가 사실 이준석 이거 600조 들어간다는데 그 600조라는 설도 있거든요. KDI 측에는. 그래서 600조 들어간다는데 너 어떻게 할 거냐라고 물어봤거든요. 근데 끝까지 대답을 안 합니다. 아니 세금 600조 또는 1,700조 뭐 이렇게 들어가면 지금 연금 문제 다 해결합니다. 그렇죠. 다 해결할 수 있는데 지금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문제가 있는데요. 이건 뭐냐면 이준석이 주장하는 게 청년들한테는 새로운 연금을 주겠다는 거예요. 신연금이 마치 뭔가 새로운가 좋은 것 같잖아요. 근데 화면 4번째 화면 띄워주실래요? 이건데 이제 왼쪽이 지금 국민연금이고 오른쪽이 이준석이 주장하는 신연금입니다. 근데 국민연금은 어떤 거냐면 받을 돈이 정해져 있어요. 국가에서 그러니까 매년 보면 국민연금 가입자한테 나의 국민연금이라는 통지가 날라오잖아요. 그래서 내가 만약 이렇게 연금을 납부하면 65세 얼마 받는다라고 나와요. 그래서 만약 이 연금의 돈이 부족하면 국가가 부담하는 거예요. 위험을. 근데 이준석이 주장하는 신연금은 뭐냐면 확정 기여형이라고 해서
낼 돈만 정해져 있어요. 내가 얼마 받을지는 안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막 굴려가지고 이게 손해가 날 수도 있잖아요. 네네. 손해가 나면은 돈이 깎이는 거고 이득이 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게 얼마를 받게 될지 전혀 알 수 없는 거다. 그래서 지금 추정으로는 이준석이 주장하는 신연금으로 가게 되면 지금 현재 청년들은 국민연금 가입자들보다 절반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네. 근데 이거를 가지고 청년을 위한 공약이라고 지금 제시를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준석은 이 카드를 꺼낸 이유는 하나입니다. 제가 볼 때는 청년들 빨리 화내. 뭐해 너 화 안 내고 이겁니다. 갈라치기 하는 거네요. 갈라치기 하고 분노를 계속 자극하는 겁니다. 네. 가장 나쁜 정치죠. 가장 나쁜 정치. 이렇게 세금이 들어가면은 지금 연금 문제 다 해결할 수 있다니까. 맞습니다. 600조 들으면 해결 못할 게 없어요 지금.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지적을 하면 또 두 번째로는 이제 그 김문수 후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간병비 관련돼서 이제 국민연금 건보재정, 그 건강보험 재정 어떻게 할 거냐고 얘기했더니 중국 동포라든지 이런 분한테 느슨하게 허용된 부분도 있다라고 하면서, 네, 김문수가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약간 외국인들이 문제인 것처럼 얘기를 해요. 중국 혐오 자극이죠. 네, 중국 혐오 자극을 하는데 지금 8번 화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이게 외국인들이 건강보험을 내는 돈 그러니까 쓰는 돈보다 내는 돈이 훨씬 많아요. 그렇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그 재정 수지가 기본적으로 흑자인데 다만 밑에 보시면은 이제 중국인의 경우에는 조금 적자가 나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외국인들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일하러 오는 젊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보험료를 주로 내지 그 병원에 주로 가시는 분들은 노인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외국인 때문에 건강보험이 그 뭔가 문제가 생긴다. 이건 사실 전혀 아니고 오히려 외국인들에 대한 혐오를 조장하는 그런 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이준석한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이준석 김문수한테 하고 싶은 말은 사실 한국도 예전에는 독일이나 중동 이런 곳에 광부나 간호사, 건설 노동자들 인력을 수출했던 나라잖아요. 그런데 만약 그때 그분들한테 임금 차별하고 막 건강 보험 같은 거 적용 안 해서 아파도 치료 안 해줬으면 그분들이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이준석은 이거를 역지사지를 해서 과연 이것들이 이제 그 우리나라가 해야 되는 말인지 아닌지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또 그 이준석이 또 외국인에 대해서 최저임금 따로 적용하자 그러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외국인들이 인건비가 더 싸기 때문에 그 기업을 하는 사람들이 외국인을 고용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내국인들이 더 노동을 못하게 되는 거죠. 일자리가 없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차별 적용은 인권에도 반할 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도 좋지 않다. 그래서 이런 억지 주장을 하고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본질적인 중요한 이야기는 FM코리아에서는 얘기를 안 해요. 넥타이 색깔 얘기만 해요. 정말 너무 속상해. 이런 얘기는 쏙 다 빼고 넥타이 색깔 하나 문제 삼습니다. 또 하나 그 이준석도 한마디 거들긴 했어요. 근데 이준석은 제가 가급적이면 얘기를 안 하려고 하는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이 서푼짜리 지식을 정말 사람들을 갖다 이렇게 계몽시키려고 하는 막 이런 그 의도가 좀 보여요. 이런 거는 좀 짚어줘야 돼. 이준석이 그 후보가 그때 한마디 거둔 게 뭐냐면은 국제 기준으로 그래서 아리백하고 CF백을 두 개를 병합해서 잘 대처하도록 하겠다 했거든요. CF백이라는 거는 지금 윤석열 정부 우리나라가 지금 저거 밀고 있는 국제 표준 기준입니다. 우리나라하고 아랍에미리트하고 일본하고 몇 군데 나라가 동참하긴 했는데 몇 군데 나라가 없어. 왜냐하면 저거는 원전을 포함했거든요. 원전도 그건 포함해주자. 근데 아리백은 원전을 제외시킨 거잖아요. 민간 기업들은 구글이나 아마존이나 테슬라나 이런 데는 우리는 안 사겠다는 건데 그걸 미국 정부가 강제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야, 한국 정부 것도 사줘. 원전 쓴 것도. 저게 어떻게 표준이 되겠느냐 이거죠. 제가 저 말을 듣고서 그때부터 너무 보기가 싫었는데 그러니까 자기는 CF백이라는 저 단어를 쓰고 싶어서 계속 노린 것 같아요. 나는 이것도 안다라고 좀 아는 척하려고. 원래 이제 아리백을 가지고 할 말이 없으니까 제 기억에는 한동훈이가 저걸 가지고 CF백으로 하면 된다. 뭐 그런 윤석열이도 CF백으로 하면 된다 이랬던 것 같은데 그게 말씀처럼 세계적인 지금 인식이나 기준이나 흐름하고 전혀 안 맞는 얘기를 아리백 때문에 무식한 게 탄로나니까 할 수 없이 한 얘기를 갖다가
이준석이 저거 갖다 붙이면서 마치 미래나 과학에 대해서는 본인이 제일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또 사람들을 속이려고. 서푼짜리 지식이라는 거. 예, 진짜 저 영어만 들어가면은 뭔가 자기가 유식하다고 보이는. 그리고 CF100에 가입해 있는 일본도 아리백 가입 기업 수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어요 지금. 네. 그건 안 할 수가 없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요. 미국에 수출 안 할 거야? 중국에 수출 안 할 거야? 그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 기업들 상황이 지금 가입을 해야 수출을 계속 유지할 수가 있는데 그 가입을 하려고 해도 그러면은 몇 년도까지는 몇 프로, 뭐 가입 12개월 내부터는 몇 프로 달성 이렇게 목표가 있어서 그걸 무조건 지켜야 되거든요. 안 지킵니다 그거. 네, 지켜야 되는데 지키겠다고 약속을 못 하는 거예요. 그리고 CF100이 기준이 아리백보다 낮은 게 아니에요. 훨씬 더 강화된 기준이고 저기서 말하는 원전이 우리 원전을 그대로 자동으로 포함시키는 게 또 아니라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아무런 공부가 안 돼 있어요. 저 CF라는 게 카본 프리 그러니까 그렇죠. 무탄소라고 하는데 물론 원자력 발전은 그 이산화탄소는 안 나옵니다. 그런데 저기서 CF100의 조건이 핵 폐기장을 갖다가 준 그 몇 년 동안 안에 건설할 수 있는 그 조건을 달아놨거든요. 그렇죠. 핵 폐기장을 어디다 만들어? 예, 그러니까 그거 따지면은 어디다 만들어? 예, 우리가 지금 핵 폐기장을 제대로 갖고 있지 않은 원전이라서 문제라고 하더라고요. 받아주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준석의 유일한 정치적 자산은 그나마 내란과 맞서 싸웠다는 것이죠. 아유. 네, 그런데 그마저도 쇼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게 하는 영상이 있었죠. 네. 시끄러 임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병한테 명령 받았길래 이런 소리를 해? 네, 다시 이걸로 이제 끝났지. 이걸로 끝났는데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가 의견을 물어봅니다. 나는 이거 사람들은 어떻게 볼지 모르겠지만 저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었다고 봐요. 왜냐하면 아까도 다시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이번 선거는 내란 선거입니다. 그래서 나는 굉장히 본질적인 질문을 나는 잘했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 장면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전부 국회 담을 넘어서 정말 들어가 전부 계엄 해제에 참여했는데 본인은 왜 담을 넘어가자는 그 참모 보좌관이 넘어가자는데 뭐 어떻게 야단을 치면서 쉽게 거의 폭언을 하면서 계엄 해제 표기를 참여하지 않았어요. 저는 이게 결국 싸우는 척하면서 결국은 실제로는 계엄 해제에 반대한 거 아니냐. 그거 담 넘어가면 되잖아요. 저는 결국 이재명 후보가 음모론적이고 세상을 참 삐딱하게 보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증명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계엄이 터졌을 때 아마 귀당에 계신 분들께 아마 여쭤보면 알 겁니다. 저는 귀당에 있는 의원들과 계속 소통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국회 본회의장에 몇 명이 들어갔냐. 그래서 170명 가까이 들어갔다는 것을 보고 안심해서 저는 밖에서 그러면은 여기에 진입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부당함을 항의하겠다라고 제가 이야기하고 계속 밖에 있었던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 그러면 국회의원을 왜 해? 이준석의 특징이 가장 잘 드러난 대목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체육 같은 사람이 못 알아듣는 단어를 하나 딱 준비해옵니다. 맞아요. 집에서 여기 딱 네네. 자, 딱 준비해와요. 그러면은 그 단어를 딱 꺼내요. 그러면은 이제 체육 같은 사람은 뭔 말인지를 못 알아들어. 그렇지, 그러니까 그 말에 대해서 판단을 못 해요.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아유씨 하버드니까 그래도 똑똑하긴 한가 보네 하고 그냥 끝나버린다고. 그래서 야 그래도 이준석 똑똑하다로 끝. 맞아. 그렇게 되는 겁니다. 너무 어려운 단어를 쓰니까. 그렇습니다. 네. 하지만 실상을 알고 보면 이준석보다 바보는 없습니다. 노동 문제를 이야기하는데 캐나다에서 1년 만에 실패한 제도를 근거로 딱 돼버립니다. 이준석이가. 네. 외국인 노동자에게 적은 임금을 주게끔 하는 제도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TFWP. 내가 이걸 어떻게 알아? TFWP. 어려워해. 나는 그 토론법에서 이 단어 나오자마자 나는 바로 포기했거든. 근데 막 이걸 연습을 많이 했는지 TFWP 막 이렇게 빨리 하더라고. 그러니까 난 바로 위축되지. 그다음 판단할 자격이 없잖아. 능력이 없잖아. 그런데 이 TFWP는요. 2012년에 캐나다에서 도입했다가 2013년에 요거 망해가지고 그냥 바로 철회한 제도야. 망한 제, 완전히 망한 제도야. 망한 제도를 들고 와가지고. 그걸 들고 와가지고 잘난 척 하는 거야.
그 장면. 나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라 보거든요. 그 장면 영상으로 봅니다. 지금 농촌에서는 일당 11만 원이 돼도 이주 노동자가 없어서 난리입니다. 그럼에도 이준석 후보는 이주 노동자에게 차등임금제, 그러니까 최저임금을 다르게 설정하자고 공약했습니다. 우리 근로기준법 제6조는 국적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고용법 22조에서도 외국인 노동자 차별을 금지합니다. 알고 계시죠? 1998년 비준한 고용 및 직업상의 차별에 관한 ILO 협약에서도 출신국에 따른 차별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약은 명백한 법 위반일 뿐만 아니라 국제협약 위반입니다. 어떻게 이런 공약을 낼 수 있습니까? 자, 결국엔 ILO 컨벤션 111조, ILO 111조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똑똑해 보이잖아. 캐나다 같은 경우에도 1964년도에 이것을 비준한 뒤에 TFWP 프로그램 등을 통해 가지고 외국 노동자에 대해서는 규정을 완화한 사례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법 얘기하셨는데 당연히 법 개정을 상정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논리적으로 맞는 말씀 해주셔야 됩니다. 임금을 차별. 자,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일부 국가에서 시도했다가 이 내국인 일자리를 뺏는다고 폐지한 제도입니다. TFWP 프로그램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캐나다에서 얘기했다고. 야. 근데 요 얘기할 때 이준석도 보면은 계속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그러니까 요거 꼭 지고 온 거야. 최욱이 이 새끼 너는 못 알아들을 거다. TFWP. 이거. 야 근데 권영구 후보는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야. 노동 전문 변호사니까. 정확하게 알고 있는데 이준석은 아예 모르는 거야. 이거는 근데 조금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영어로 잘난 척 할 수밖에 없는 걸 좀 양해해 주시고 이게 T가 템포럴이잖아요. 템포럴 임시. F는 뭐겠어요? 포린. W는 워커. 외국. P 프로그램. 프로그램. 예. 별거 아니네? 예. 템포러리 포린 워커 프로그램. 푸니까 별거 아니네. 그냥 열받네. 어려운 단어 별로 없네. 근데 들으셨어요 지금? 자기도 모르는 거야. 왜냐하면 그러니까 템포러리 포린 워커 맨 끝에 P 프로그램이잖아요. 근데 뭐 빨리 하면서 TFWP 프로그램 이렇게 말하잖아요. P가 프로그램이야. 프로그램. 이게 뭔지 알면 태스크 포스 팀이라고 말하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좋아. 이게 자기가 뭔지 알았어. 진짜 알고 들어왔으면 그냥 P까지만 말하면 돼요. 아니면 뭐 TFW 프로그램 하든가. 좋았다. 근데 이렇게 해놓고 이게 2002년에 도입했다가 2013년에 막 늘리려고 그러니까 이게 외국인 노동자를 15% 임금을 깎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외국인이 자꾸 밀려들지 막 동네에 있는 사람들 왜 나 고용 안 하면 먹살 잡으니까 2013년에 없앴어요. 1년 만에. 내국인들이 아주 죽어나니까. 그런데 지금 와서 이준석 후보는 심지어 최저임금이 얼마까지 깎자 그럽니까? 지방자치단체 밖에서 30%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없어진 프로그램을 들고 와서 그런 적 있다라고 주장하는 거는 그러니까 잘 모르면 얘기 안 하면 좋겠는데 그렇습니다. 진짜 이건 딱 이준석 장 요거는 이준석이야. 그냥 요 자체가 이준석 이 자체가 이걸로 아마 팬코드는 역시 우리 수령님 야 T 나오면 끝난 거야. TF인지 뭔지 최고다. 저 상대방 못 알아듣는 거 봐라 이러면서 막. 근데 이제 정확하게 보면은 권영구 후보는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맞아요.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방금 영상에서도 권영구 후보 질문은 저는 이해를 다 했어요 보면은. 그래서 답변이 기대되는 거야. 이준석이 어떻게 받아? 너 답 하나도 못 알아들었지. 나도 나버렸죠. 맞아. 그러니까 질문은 다 들려. 답을 못 알아들어. 왠지 알아? 지도 모르거든. 아니 근데 질문할 때는 분명히 ILO 협약이라고 권영구 후보가 질문을 했는데 그 답변할 때는 꼭 ILO 컨벤션이라고 듣잖아. 그렇죠. 나 예식장인 줄 알았어. 뭐 컨벤션 얘기하길래 뭐야? 나 컨벤션에서 나 일단 한 번 더 기 죽었거든. 진짜 알고 봤더니 아무것도 아니죠. 심지어 망한 정책이야. 근데 마지막까지도 캐나다 정책이 있었잖아요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예 모른다는 거지. 마지막까지도 얘기하잖아. 권영국 후보가 일부 국가에서는 잠깐 채택했다가 다 사라진 제도다 했는데 캐나다에 있었다니까 이러잖아. 그거를 얘기한 건데. 그러네. 진짜 모르고 있었던 게 딱 드러났다. 이준석, 펜코 이런 건 우리 인정하자. 펜코 고개 들어. 펜코 대가리 박어. 자 그리고 이준석의 특징이 아주 잘 나타나는 대목이 또 있습니다. 뭐냐? 상대가 가장 불리할
여건에 취하게 이준석의 가설을 딱 적용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상대가 가장 불리하게 이준석 자기 가설을 딱 이거는 자기 가설이야, 자기 가설. 내 거를 상대한테. 이재명 가설이 아니야. 이준석 가설을 딱 제시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상대가 준비 안 된 것처럼 보이게 만들어버립니다. 그 영상 보고입니다. 간병비 관련해 가지고 결국 보장성을 높여야 된다라는 정책을 내셨는데 금액으로 따지면 한 연간 15조 정도까지 이제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그 15조 정도의 어떤 추가적인 간병비 혜택이 들어가게 되면은 이거의 재원 마련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저는 우리 의료보험 재정 지출 중에서 예를 들면 지금 의료 쇼핑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너무 무제한적으로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는 게 있고 아주 경증이고 간단하게 진료할 수 있는데도 다 병원을 이용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약간의 조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하고요. 사실 그 부분 지출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통제들을 좀 하면 상당 정도의 재정 절감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보통 줄일 수 있는 게 2조 원 정도, 3조 원 정도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말고 현실적인 재정 대책이 있으십니까? 그게 제일 크다고 생각해요. 2, 3조 규모라니까요. 그거라도 크지 않습니까? 15조 하신다면서요, 방금 전에. 내가 언제 15조? 간병비 몇 프로까지 그럼 지원할 예정입니까? 자, 이준석 후보의 특성이 그런 것인 것 같은데 상대가 하지도 않은 말을 한 걸로 전제를 해가지고 15조는 본인이 주장한 거죠. 그렇지. 아니 근데 진짜 웃긴 게 최용님이 말을 해주고 보면 이게 보여. 맞습니다. 저 당시에는 이게 잘 들리지도 않고 그럴 거예요. 자, 참고로 요양병원 간병비를 건강보험으로 적용하려면 재정이 더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거는 그렇잖아요. 재정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의 재정이 더 드는지를 계산을 해봐야 될 거 아니야. 네. 자, 그런데 계산하는 곳에 따라서 천차만별이야. 왜냐하면 재정을 쓰게 되는 건강보험공단 관련한 곳에서 계산을 하면 당연히 높게 책정이 되겠지. 너무 많이 나간다. 너무 많이 나가. 이거 못해. 이렇게 말해야 되니까. 그렇죠. 자연스럽게 그렇게 될 거 아니야. 그렇죠. 자, 그리고 이거를 혜택을 볼 요양병원 같은 곳에서 계산을 하면 아주 낮추겠죠. 얼마 안 해요. 얼마 안 해. 이거 건강보험료 적용하자. 이럴 거 아니야. 그렇죠. 자연스럽잖아. 그래서 보면은 건강보험공단 산하의 연구원이 계산한 게 가장 높아 실제로. 그게 15조짜리가 하나가 있어. 이준석이 얘기한 15조짜리. 그럼 반면에 대한요양병원협회가 계산한 거 혜택을 받으니까 1조짜리가 있어. 1조짜리. 천차만별이야. 그런데 이준석은 이재명이 가장 불편할 만한 15조짜리 가설을 딱 들고 온 거야. 너가 그래도 15조로 한다며 라고 하는 거지. 그럼 거기 당황하면은 오버부 하게 되는 건데 저기서 이재명 후보가 네가 얘기한 거 아니야. 한 15조 얘기한 적 없어. 이거는 팩트 체크를 정확히 해봅시다. 정확하게 좀 부탁드립니다.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해요. 이걸 이름을 좀 그 법적으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요양병원의 간병비가 들어가는 부분 중에 그 저희 건강보험에서 지불하자 이런 거고 15조는 어떻게 나온 액수냐 그러면 지금 전국에 있는 모든 요양병원에 있는 모든 환자들에게 전부 다 준다고 했을 때 15조까지도 들 수도 있다. 그러니까 최대 액수가 얼마인지를 뽑아 놓은 겁니다. 근데 또 지금 최근에 저희가 이슈가 됐는데 감사원에서 지금 실손보험 관련돼서 건강보험 재정 낭비가 얼마나 되느냐고 추계를 해보니까 이건 이제 뭐 걔네들 감사원 추계입니다만 11조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보험비에서 우리가 절약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지난 2022년 대선에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출마했었어요. 국민의힘 정당으로 출마했는데 그때 당대표가 누군지 아세요? 이준석. 예, 뭐 그런 사람이 이준석이 당대표였죠. 그때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가 국민의힘 공약이었게 아니었게요. 진짜로? 공약이었어요. 본인이 공약한 거예요. 본인들이 공약할 때 문제가 없고 우리가 하니까 15조 어떻게 낼 거냐. 아니 우리가 언제 15조라 그랬어요. 처음에 조금씩 줘서 부담을 덜 수 있는 거고 국민적 합의에 따라서 시간을 늘려가면 되는 거지. 무턱대고 15조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은 자기가 우리가 5천조 공약 코스피 지수 5천 올라가겠다고 하니까 뭐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냐고 했더니
찾아보니까 개혁신당도 지난번 총선 공약이었어. 아 그거 내가 했잖아. 그래서 저희가 그 얘기인데 그래서 우리가 문제 제기했더니 이준석 대표가 뭐라 그러냐? 그건 우리 공약이 아니고 김영남 의원 얘기가 나오는데? 아니 자기 정당에서 자기가 한 얘기가 아니면 공약이 아닙니까? 아니야. 그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그게 작년 1월 15일 날 발표한 정책인데 코스피 5천을 이제 걸었어요. 근데 그 발표하기 전에 발표문 내용을 얘기를 했더니 그 내용 중에 뭐가 들어있냐면 우리나라 삼성전자가 애플이나 엔비디아 정도의 가치를 인정받으면 한 주당 200만 원이 넘어야 된다. 그 구절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게 20만 원이 아니고 공이 하나 잘못 들어간 거 아니냐. 20만 원이 맞지 않냐. 어떻게 200만 원씩이나 되냐고 묻더라고 나한테. 이준석이 당시. 그래서 그게 PBR로 계산하면 삼성전자는 PBR이 1이 안 되고 그리고 애플이나 엔비디아는 그때 PBR 30, 40 이렇게 주가가 형성돼 있을 때예요. 그러니까 30배만 해도 그때 삼성전자가 7만 원쯤 할 때거든. 그러니까 30배만 해도 200만 원이 훌쩍 넘어간다. 그 설명까지 내가 해줬다고. 그러니까 내가 발표해서 자긴 몰랐다가 말이 안 돼. 그 내용까지 대화를 설명을 해주고 다 얘기를 나눈 거라고요. 그게. 그래요. 그래서 1월 15일 날 코스피 5천 발표를 했는데 코스피 5천 이번에 토론회 할 때 보니까 되지도 않을 조롱하더라고. 표 얻으려고 되지도 않을 그 거짓말을 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더라고. 전문가 맞으시네 확실히. 나 이거 전공 싫어. 근데 제가 요 간호간병비,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와 관련해서 이준석 후보가 정책이나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하는가가 보이는 거예요. 상대방이 당황시킬 만한 그런 거 15조 이렇게 프레임 가지고 이렇게 접근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실제로 50대, 60대, 40대, 50대, 60대 이 직장 생활하고 있는 우리 국민들이 느끼는 간병비에 대한 부담이라는 거는 본인은 생각도 안 해본 겁니다. 실제로 40, 50대 저도 부모님이 계시고 부모님을 요양병원에도 모셔보기도 하고 다시 퇴원시키기도 해보고 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느끼는 그러니까 의료비는 대체로 건강보험에서 커버가 되지만 간병비는 건강보험 급여가 안 되기 때문에 간병인을 쓴다든지 또는 요양병원에 보냈을 때 느끼는 이 부담감. 그렇지. 자식들은 아직 다 안 자랐어요. 부모님도 봉양해야 돼요. 즉 이중돌봄 세대들이 느끼는 이 간병비에서 느끼는 어려움과 고통은 안중에 없는 겁니다. 사실 이 문제가 실제로 대통령 선거답게 토론하려면 어떤 데서는 1조를 얘기하고 어떤 데서는 3조를 얘기하고 어떤 데서는 15조를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 국민들한테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어떻게 단계적으로 추산을 해보니까 나는 어느 정도 드는데 이거를 어떻게 단계적으로 이거를 차근차근 간병비를 급여로 포괄할 방도를 갖고 계십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정치인의 토론인 거예요. 그렇지. 근데 아까 같이 아까 그 이준석 방식으로 하는 거는 막대 댓글 해가지고 야 너 뭐 요거 몰랐지 요거 몰랐지 자식아 이런 것에 불과한 겁니다. 이건 정말 없어져야 될 정치입니다. 이런 식의 정치인의 태도는 용납해서는 안 돼요. 그렇습니다. 정치 그만해야 돼요. 정치 뭐하러 하는 겁니까? 맞습니다. 자 그리고 이준석은 팩트가 완벽히 틀린 이야기를 또 합니다. 영상 보겠습니다. 미세먼지 문제 때문에 이재명 후보께서 중국과 일본과 협력하겠다는 취지로 말씀하셨는데요. 미세먼지는 편서풍지대에서 서쪽에서 날아들어 오는 것인데 일본과 어떤 협력을 하겠다는 건지가 애매하거든요. 일본 대부분 지역이 중국발 미세먼지 영향권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어떤 협력을 일본과 하시겠습니까? 글쎄요. 거기서 완전히 벗어나 있다는 것은 저는 우리 이준석 후보님의 일방적 의견 같고요. 그게 한반도까지는 피해를 끼치는데 일본에는 전혀 피해를 안 끼친다. 일본에는 아무 관심이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똑같은 피해 반경 안에 있기 때문에 저는 일본도 같은 입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본과 협력해서 중국에 대응하면 우리 혼자 하는 것보다 훨씬 낫지 않겠느냐. 당연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미세먼지 중에 중국발 영향력은 30에서 60% 수준으로 알려져 있고요. 일본에 미치는 영향력은 2% 정도다라고 알려 있습니다. 아니야. 말같이. 아니 이거는 솔직히 내가 보면서도 물론 나는 몰랐지. 나는 몰랐는데. 저 당시에는. 모르지 내가 어떻게 알아. 이 보면서도 왜 일본 앞에는
큰 필터가 하나가 있나? 왜 일본은 왜 2%밖에 영향을 안 받지? 난 이상하더라고. 안에 뭐 숯 필터 같은 거. 이상하지 않아? 그렇지. 너무 이상하다. 왜 우리는 60% 영향을 받고 그러니까. 왜 일본은 2% 받지? 앞에 무슨 큰 마스크가 하나 있나? 이상하다 싶었는데 아니 뭐 팩트 체크 뭐 MBC고 JTBC고 많이 했더만 올려주세요. 자, 중국발 미세먼지 영향이 한국이 31.2%, 일본은 24.6%. 네, 비슷해. 큰 차이가 없네. 근데 2%가 어디서 나왔대? 어떻게 30에서 60이랑 2%래? 2% 뭐야 이거? 나 진짜 어이가 없네. 아니 한국은 영향을 받고 일본은 영향을 거의 안 받으면 그건 미세먼지가 아니지. 그렇죠. 굵은 먼지지 그거는. 굵은 먼지야 무거우니까 한국까지는 날라와도 저 일본까지는 못 날라가겠지. 우리가 왜 미세먼지라고 부르는데 입자가 자꾸 가벼우니까 멀리 퍼져서 미세먼지인데. 네.